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스트 성공 전략의 김종성입니다. 우리 증시가 현재 지금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1779선에 머무르고 있는데요. 코스닥 역시 480선 0.4% 상승세를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밤 미국 증시는 상승했습니다. 이 낙폭에 대해서 반발 매수가 들어온 걸로 현재 풀이가 되고 있고요. 재정 위기를 겪고 있었던 이 포르투갈과 폴란드가 국채 발행에 성공하면서 유럽의 재정 위기가 다시 해소 국면을 맞이했다는 시장의 분석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에서는 오늘 두 가지 큰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금통위 회의와 함께 선물옵션 동시만기를 맞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에 관련된 그런 특별한 움직임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금리 발표가 있었는데 2.5%로 또 동결이 됐었죠. 업종별로 희비가 좀 엇갈리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소식은 잠시 후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실 분들은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샵 5588번으로 현재 보유하고 계시거나 매수를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종목이 있으면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5588번입니다. 먼저 시황센터 연결해서 현재 시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람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앞서 뉴욕 증시가 상승으로 마감했지만 예상 밖의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동결 소식을 내놓으면서 지수는 힘이 빠진 상태인데요. 코스피 지수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약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1778포인트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오늘 출발은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7포인트 정도 오르면서 1786포인트에 출발했는데요. 장 초반에는 1790선까지 지지하기도 했지만 기준금리 동결 소식이 하락으로 흐름을 바꾼 상태에서 오후장 들어서는 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체크합니다. 현재 기관 쪽에서 1,300억 원 정도 팔고 있습니다. 투신권을 중심으로 매물이 나오고 있고요. 외국인이 장중에 매도로 흐름을 바꾼 가운데 현재는 560억 원 정도 팔고 있습니다. 개인 쪽에서 매수 우위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1,900억 원 정도 사고 있고요. 그리고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인 오늘 프로그램 쪽에서는 700억 원 정도의 매수 우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가봅니다. 코스닥은 아직까지 빨간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포인트 오른 480포인트 가리키고 있는데요. 오늘 출발은 481포인트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상승 탄력도 크지 않은 상황에서 480점 초반에서 횡보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코스닥 지수는 5일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0.4% 오른 480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보겠습니다. 현재 외국인 쪽에서 6거래일 정도 6거래일 매수 우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160억 원 정도 사고 있고요. 반면에 개인과 기관이 팔고 있는데요. 개인이 80억 원, 기관 쪽에서 30억 원 정도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외환시장 가봅니다. 반면에 원달러 환율은 기준금리 동결 소식에 큰 영향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2원 90전 내린 1169원 90전 가리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 테마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오늘 장의 키워드는 바로 기준금리 동결일 텐데요. 은행주와 보험주 장 초반엔 상승하다가 기준금리 동결 소식이 하락으로 흐름을 바꿨습니다. 은행주들 상승폭이 많이 반납된 상태인데요. 현재는 신한지주와 KB금융, 우리금융만이 빨간불을 유지하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파란불로 하락 전환한 상태입니다. 보험주들의 낙폭이 조금 더 큰 상황입니다. 보험주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생명이 1.3% 내리고 있습니다. 대한생명이 3.4% 내리고 있고요. 메리츠화재가 4% 내리면서 보험주들이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준금리 동결 소식을 호재로 인식하고 있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건설주들인데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이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고려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이 2% 오르고 있고요. 현대산업이 3%, 대림산업이 4% 가까이 오르면서 건설주들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석유화학주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의 대이란 경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상승하고 있는데요. 증권업계에서는 이번 제재가 정유업계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호남석유가 5% 오르고 있고요. KB케미칼이 4%, 제일모직이 3.4% 오르면서 석유화학주들이 아직까지 강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통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로 유입될 중국 소비자들이 꾸준하게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오르고 있는데요. 현재 롯데쇼핑이 4% 오르고 있고요. 현대백화점이 3.4%, 롯데미도파가 2.8% 오르면서 유통주들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흐름 한번 살펴봤습니다. 프로그램 쪽에서는 아직까지 매수 우위가 나타나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하면서 코스피는 보합권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시 구간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1790선을 찍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되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장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투자증권 투자정보센터의 이경민 책임연구원 연결되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크게 밀리지도 않고 상승하지도 않고 조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황 어떻습니까? 네, 당초 예상되었던 프로그램 매물 압박은 크지 않은 가운데
주간의 차익 실현 매물 출회가 좀 만만치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 후반으로 갈수록 외국인이 매도세를 보이고 또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 매도세로 전환함에 따라 가지고 시장 자체는 좀 탄력을 잃어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1780선에서 등락을 반복하면서 아직까지는 쿼드루플 위칭데이에 따른 큰 충격은 받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장막판까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프로그램 차익 매도 매물이 점진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시장 변동성이 좀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차익 매수세가 그러니까 프로그램 비차익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면서 그 충격은 어느 정도 좀 완충작용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 특징적인 부분이 일단 금리 동결 때문에 금융주, 보험주가 약간씩 변화를 겪었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향후 전망을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시장에서는 통상적으로 지금 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장 초반부터 금융주가 굉장히 강세를 보였고요. 특히 보험주들은 최근 들어서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오늘 예상 외의 금리 동결이 발표되면서 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오늘 보험업종은 1.8%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보자면은 금리 인상 기조가 흐트러진 것이 아니고 그리고 또 다시 긴축을 하는 다시 양쪽 완화 정책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리 인상 기조는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가지고 보험업종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 매물, 실망 매물이 출회될 수는 있겠지만 추세가 꺾이는 모습이 나타나진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경계심을 높여야 되겠지만 중장기적인 흐름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시각을 가져가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에 반해서 건설업종 같은 그러니까 당초 금리 인상을 할 경우에는 시장 자체에서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건설업종 같은 경우는 단숨에 강한 반등세로 전환하면서 2% 넘는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이런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데 건설업종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건설 경기가 부담스럽다는 측면에서 실적이나 아니면 모멘텀을 확인하면서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금리 인상이 예상되었던 데 반해 예상 외의 금리 동결이 나옴에 따라 가지고 단기적으로 충격을 줄 수는 있겠지만 시장 자체에 대해서 큰 변화를 나타내긴 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옵션 만기도 장 막판까지 프로그램 매물 압박을 좀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매물 충격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막판까지 좀 경계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단기 충격을 받을 경우에는 좀 저점 매수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조금 내려갈 때 한번 매수하는 전략이 괜찮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지금 현재로서는 1780선에서 매수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고요. 지금 시장 자체에서 다음 주 쿼드루플 위칭데이와 그리고 금리 동결이라는 큰 이벤트를 지남에 따라 가지고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 주는 추석을 앞둔 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차익 매물, 그러니까 차익 실현을 하려는 욕구들이 좀 커질 가능성이 있겠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중국을 비롯해서 미국 경제 지표도 굉장히 많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변동성을 자극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지수대에서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1760선, 1750선 전후에서 그러니까 21선 전후에서 매수 대응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 이경민 책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이투자증권의 김영진 부장 화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이 점차 안정을 찾아가는 것일까요? 우리 시장에서는 일단 약세가 나오고 있지만 미국 시장 다시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유럽 쪽에서 나왔던 재정 불안 요인 다시 또 일단락되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떤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까? 예, 어떻게 보면은 해프닝성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기사 한 줄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까요. 포르투갈 국채 발행 성공 소식과 함께 유로존 불안 요인은 다시 또 수그러드는 그런 모습이고요. 미국 쪽에서는 베이지북 내용에서 향후 경기 둔화 내용이 또 나타났기 때문에 우려감이 좀 나타나는 그런 모습인데요. 시장 분위기로 봐도 그렇고 또 시기적으로도 또다시 경제 지표가 이제 시장의 중심으로 들어설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특별하게 중요한 경제 지표가 없어서 조용히 넘어가고 있는데 내일하고 이제 다음 주 초로 이어지는 중국 경제 지표하고요. 다음 주 미국 쪽에서 발표되는 제조업 지표하고 산업 생산 같은 지표가 기업 활동하고 바로 관련된 지표이기 때문에 또 시장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아시아 시장 전반적으로 오늘 뭐 강세 분위기가 나타나고는 있는데요. 우리 시장이 말씀하신 대로 좀 이벤트성 재료들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되면서 약간 좀 불안한 양상을 띠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벤트가 있었죠. 실제로 있었고, 금리 인상 재료 같은 경우는 오전장부터 좀 반영이 많이 됐고, 예상 밖의 결과다. 이런 평가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예, 장 초반에 상승세가 나타났었는데 그걸 꺾어버린 것이 금리 동결 소식이었죠. 시장의 상승폭이 많이 축소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었는데요. 업종별로 금리 인하에 수혜주였던 금융주들이 약세로 돌아서고 건설업종이 또 상승하는 그런 반전의 모습도 나타났고요. 전반적으로 그동안의 예상을 벗어나는 그런 결정이었기 때문에 시장의 심리적인 충격이 좀 나타났다. 또 그것이 반영됐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요. 금리 인상이 사실 주식시장에 직접적으로 긍정적일 이유는 없죠. 하지만 국내외 여건이 불안해가지고 그래서 금리 인상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 그 자체가 부담이고요. 한은 총재께서 하신 그 코멘트를 봐도 해외발 불안 요인과 더불어서 국내 부동산 문제도 좀 언급하셨다는 그 점을 본다면은 최근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서 정부 정책하고 공조를 한다는 점도 있겠지만 그동안의 시장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 시그널을 계속 좋았기 때문에 그런 한은이 또 말을 바꾼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시장이 좀 실망감을 보였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그렇다면 7월에 금리 인상 당시에는 약간 좀 한 템포 빨라졌다 이런 평가를 받았었는데 그건 또 왜 빨리 한 것인가 하는 정책의 신뢰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금리 인상을 했어도 주식시장에는 이번에 충격이 거의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들 다들 생각을 했었는데 또 한국 경제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 상대적으로 좋다 이런 확신을 줄 수도 있었을 것이고요. 오히려 예상을 벗어났다는 점이 이제는 부담이 돼버린 결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실질적으로 시장이 돌아가는 상황을 놓고 보더라도 업종과 종목의 흐름에서 금리 인상 수혜주로 그동안의 상승세를 보였었던 그 금융주가 낙폭이 확대되면서 결국 시장 전체적으로도 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인데 이 부분도 저희가 잘 살펴봐야 되겠죠. 초반만 하더라도 외국인이 현물과 선물시장에서 동시에 순매수를 했는데 지금 후반부 가면서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어느 정도 영향력을 지금 발휘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마감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오전에는 좀 무난하게 넘어가는 듯하게 가고 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오후 들어서 특히나 지금 한 2시 들어서 외국인 선물 매도가 좀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면서 프로그램 매도가 안 나오던 것이 차익거래 쪽에서 169억 정도 지금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비차익거래는 선물 옵션 만기라고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될 테고 차익거래를 보시면 될 텐데요. 동시 만기 효과를 한번 생각을 해볼 때 특정 주체가 시세를 아직까지는 인위적으로 유도하는 움직임은 없었는데 갑자기 시장 분위기가 약간 좀 틀려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외국인 말씀하신 대로 장 초반에 선물 매수도 했다가 또 매도로 전환하면서 이제는 매도폭을 좀 약간 좀 키우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하락 압력을 좀 키우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테지만 그 수량이나 강도 면에서 보면은 예전만치 이렇게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죠. 직접적으로 또 저 차익 거래가 한 100억 정도 나오고 있지만 저 정도가 뭐 시장에 크게 영향을 줄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차월물하고 스프레드를 놓고 보아도 프로그램 매수 잔고가 롤오버가 어느 정도 되면서 충격이 좀 완화되고 있다 이 정도로 봐야 될 텐데요. 설사 혹시 막판에 매물이 좀 나오면서 일시적인 충격이 나타나더라도 그런 모습은 바로 내일이면 회복되어 왔었다는 거 우리가 많이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인위적인 움직임이 나타난다라고 하더라도 놀랄 이유는 없고 많이 좀 갭이 벌어지는 그런 가격이 나타난다면 매수의 기회로 이용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매수의 기회도 한번 나올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앞에서 이경민 책임연구원과 이야기를 할 때에는 한 1750에서 60선에 한번 주식을 순매수하는 쪽으로 생각해보는 게 어떠냐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동조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시적인 하락이 난다라고 하면은 매수의 기회로 좀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적정 지수대를 놓고 보면 그 정도 지수대가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제 심리적인 부담이었었던 이 이벤트가 좀 큰 무리 없이 넘어가고는 있는데 이러한 프로그램 매물이 안 나온 것이 앞으로도 안 나올 것은 아니고 앞으로는 또 후폭풍이라는 이름으로 또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내일부터 다음 주 초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의 경제지표 발표 일정이 있는데요. 내일 같은 경우 수출입 증가율로 시작해가지고 무역수지나 주택가격 또 유동성 지표도 나오고요. 다음 주 초에는 물가지수하고 소매판매, 산업생산, 투자 부문 쪽에서 또 지표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중국 쪽 경제지표 발표를 앞두고 또 중국 시장 약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 좋게 보기 힘든 상황이죠. 이러한 일정들을 좀 감안을 한다면은 중국 관련주에 대해서도 이제는 좀 약간 속도 조절 필요하고요. 문제는 오늘 이렇게 놓고 봤을 때 IT 업종 쪽이 너무나 좀 불안한 모습이 지속되고 있다. 이 말씀을 또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IT 업종 바닥 다지기 들어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그 모습이 순탄하게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연중 신저가까지 기록을 하고 있고요. 지금 1800을 넘네 안 넘네 하는 그런 상황에서 신저가 내는 종목이 나타난다는 거 아무래도 좀 불안할 수밖에 없죠. 수급을 봐도 외국인 기관 매물이 IT 업종에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한 600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는데 IT 업종에만 1,400억 정도 매도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른 업종은 크게 매수세를 유입시키고 있다 이 말인데 이러한 상황이 또 주가 차별화의 요인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렇게 신저가까지 만드는 지나친 차별화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장의 불안 요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IT 업종에 직접적으로 매수 접근을 하지 않으시는 그런 투자자라고 하더라도 타 업종에만 투자한 그런 경우라도 IT 업종 흐름은 이제부터는 좀 체크하면서 전체 시장 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할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 시장에 내부적으로 이렇게 좀 불안 요인이 있고 또 다음 주까지 이어지는 지표 일정이 좀 빡빡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은 매수 타이밍을 잡을 때 조정 시에 매수를 한정할 필요 있고 지수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1760선에서 70선 사이 그 정도를 한번 잡아볼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또 시장을 꼼꼼하게 한 번 더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의 김영진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수급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변동이 크게 나오고 있죠. 외국인과 개인이 장중에 포지션을 변동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구체적인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조금증권의 최일종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벤트들이 2개나 있기 때문에 시장이 좀 복잡하게 전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진폭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요. 수급은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 이벤트가 오전에는 금통위의 금리 결정 이런 이벤트가 나왔고요. 조금 있으면은 이제 그 쿼드러플 만기에 의한 그 물량 출회라든가 여러 가지 흐름이 좀 나올 것 같은데요. 이런 분위기 때문에 그 오전에는 장세가 좀 강했던 부분이 오들면서 점차 약보합 쪽으로 이제 흘러가는 그런 변동성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1800포인트 근처에서는 적극적으로 투신 쪽에서 펀드 환매 물량이 출회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는 다소 불안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향후 우리 증시는 이제 미국과 중국의 경제 지표에 따라서 조금 움직이는 변동성이 좀 확대되는 그런 흐름의 박스권이 계속해서 연출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우리 증시의 수급 동향 살펴보게 되면은 외국인들 거래소 쪽에서 610억의 순매도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들이 2천억 이상의 순매수, 기관 쪽에서는 1290억의 순매도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코스닥 시장 외국인들 169억의 순매수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 쪽에서는 91억의 순매도, 기관 쪽에서는 23억의 순매도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김영진 부장께서 IT 업종 참 답답하게 장이 전개가 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수급에서도 이런 현상 잘 찾을 수 있습니다. 하이닉스 그리고 또 삼성전자 쪽으로 매도가 꽤 나오고 있거든요. 수급 상위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들 순매수하는 종목들, 전기전자 쪽에 좀 집중이 돼 있는 그런 상황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대체적으로 오늘은 금리 결정이 동결로 나왔기 때문에 건설주 쪽에 좀 포커스가 맞춰주는 그러한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 사는 종목들, 1순위로는 현대제철을 가장 많이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고 LG 디스플레이와 신한지주, 포스코와 NC소프트 등도 매수 상위권에 들어가는 종목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외국인 매도하는 종목들 살펴보게 되면 삼성전자와 LG화학 그리고 삼성전기, 하이닉스 그리고 OCI 등으로 순매도를 좀 확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울러 기관들 쪽에서의 순매수하는 종목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삼성생명, 신한지주, 제일모직 그리고 LG 디스플레이와 한전 KPS 등으로 순매수를 좀 확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매도하는 종목들을 살펴보게 되면요, 하이닉스가 또 들어가 있죠. 하이닉스, 하나금융지주, LG이노텍, 삼성SDI, 동일산업 등으로 순매도를 좀 확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외국인들과 기관들 동시 순매수하는 베스트 5를 갖다 살펴보게 되면은 LG 디스플레이를 상당히 많이 삽니다. 외국인들이 좀 많이 사고 있는데요. 280억 이상의 순매수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기관들은 한 27억 이상의 순매수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한지주와 삼성생명 그리고 포스코, NC소프트 등도 동시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양호한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포트폴리오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신규로 편입되는 종목 있습니까? 최근에 이제 포트폴리오 변동이 계속해서 없습니다. 이는 장세 자체가 박스권 상단부에서의 그 매수를 좀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겠다라는 의미로 포트폴리오를 계속해서 현상 유지를 하면서 어느 정도 뺄 건 빼고 추가적으로 넣지는 않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포트폴리오 기아차, 현대산업과 두산인프라코 그리고 웅진코웨이, GS건설 등은 계속해서 시장에서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유지를 하는 쪽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계속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전일부터 말씀을 드리는 전일 같은 경우는 SL 같은 경우가 이제 되겠지요. 이 전체적인 그 종합지수에 휘둘리지 않는 하나의 그 개별적인 재료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성장 가능성이 있는 개별 테마 이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베스트 종목으로 해서 CJ 인터넷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 포트폴리오에는 편입을 시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포트폴리오 자체는 현 상황이 깔끔하게 유지가 되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이고요. 오늘 말씀드리는 이제 CJ 인터넷은 이제 번외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수급적인 측면, 기관의 수급에 우리가 주목을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판단이고요. 당사 같은 경우는 서든어택을 중심으로 한 인기 온라인 게임의 포탈 업체죠. 최근 중국의 온라인 게임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서 당사의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업황 자체도 전반적으로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그 당사의 하나의 적점을 탈피하는 그러한 우상향하는 그러한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겠는데요. 당사에 이제 새로운 게임이 나올 예정입니다. 블러드 아니마라가 이제 곧 이제 나올 것 같은데요. 비공개로 이제 시범 테스트를 지금 진행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시장의 기대 심리가 지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멘텀으로서 이제 활용이 될 가능성이 좀 있겠다는 판단입니다. 아울러 당사의 차트 흐름을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CJ 인터넷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5월달에 9,800원의 저점을 찍은 이후에 계속해서 일정 수준의 박스권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기술적인 흐름 봤을 때는 7월 중순 이후로 해서 21선이 안착이 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이 이제 21선이 서서히 좀 더디지만은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 이제 장대 양봉 이후에 나오는 3일 조정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N자형 패턴으로 해서 조금 긍정적인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원형 대바닥 형식의 원래 급락하기 전에 이제 그런 부분 떨어지기 전에 가격대 14,000원 부분이 되겠죠. 그런 부분까지는 일정 수준 다시 재반등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매수가는 현재 가격대 12,400원 형성돼 있는데요. 11,700원까지 현재 가격부터 11,700원까지 분할 매수를 하실 것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일단은 급락하기 전에 4월달에 원래 자리를 찾아가는 쪽으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14,000원 부근에서 1차 매도를 하시고 1차 매도한 이후에 눌림목 조정이 나오면은 13,000원 초반대가 또 지지선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재매수하고 N자형 패턴으로 나아간다 이러면은 좀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14,000원까지 볼 수 있겠고요. 손절가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11,000원 정도 부근이 하회하게 되면은 내부적으로 조금 악재가 산재돼 있다 이렇게 보시고 현금화하실 것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증권의 최일종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급등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예고 말씀드립니다. 스피드 종목 상담 여러분께서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샵 5588번으로 현재 보유하고 계신 종목의 비중, 매수 가격, 그리고 또 매수 기간을 함께 적어주시면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매수를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종목이 있으면 그에 대한 질문을 올려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이번에는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백룡승천님 연결되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예, 오늘은 그 차량용 레이저 디텍터 무전기 제조를 하는 백금 TNA를 보겠습니다. 코드 번호는 046310이고요. 올해 실적 호전이 기대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개인 휴대용 단말기, 산업용 단말기 PDA를 미국 업체에 조만간 20만 대 규모를 우리 돈으로 한 800억 정도 가량인데요.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어서 주목을 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올해 실적 호전이 기대되는 만큼 주가의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상으로는 현재 대량 거래가 터지고 나서 지난 7월에 고점이 3,700원 정도를 기록한 그런 상황이고요. 3월에는 5,000원까지 올라갔는 단기간에 좀 급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급등을 할 수 있는 종목들은 지지라인의 설정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2,800원을 강한 지지라인으로 보자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매수가는 현재가 2,980원 또는 2,960원 이런 가격대에서 분할 매수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직전 고점 부근인 3,500원에서 한 3,700원 정도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보여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말씀드린 이 호재가 터질 때는 그 이상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일단 단기적으로 직전에 대량 거래 터진 지점 3,500원을 목표로 분할 매수에 대응하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백금 TNA 저희가 살펴봤고요. 백룡승천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스피드 종목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샵 5588번으로 저희가 현재 문자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많은 문자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실 분을 먼저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죠. 동양종금증권의 최승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 대리님이 항상 나오실 때마다 스튜디오가 밝아지는데,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장이 더 밝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그렇죠. 그런데 좀 왔다 갔다 하네요. 네. 오늘 시장은 사실 이제 순차익 잔고를 보면은 그렇게 매수차익 잔고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오늘 사실 변동성은 그렇게 좀 크진 않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오늘 이제 금통위에서 이제 금리를 동결을 하면서 시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는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사실 금융주들이 오전부터 사실 좀 시세가 좀 나기 시작했는데, 네. 금리 동결 이후에 다시 한번 주가가 좀 가라앉는 그런 모습. 따라서 어떤 이제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 물가 상승에 대해서 물가를 잡는다기보다는 그동안에 이제 부동산 활성화 정책의 기조를 같이 가고 있다. 따라서 이제 금융주보다는 건설주 쪽에 조금 더 비중을 좀 두지 않았나, 긍정적인 효과를 좀 발휘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지금 현재 시장은 크게 변동은 크지 않은 모습에서 오늘은 이제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외국인 콜매도 포지션을 계속 잡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변동성 확대보다는 일단 변동성을 좀 축소를 하면서 오늘은 이제 보합권에서 횡보하는 그런 장으로 좀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은데, 네. 지금 현재는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현물 시장에서 물론 이제 매도를 해주고 있고, 지금 선물 시장 쪽에서도 일단 매도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네. 막판 변동성은 한번 좀 주의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변동성이 아주 크진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장이 이렇게 좀 큰 변화가 없습니다. 예, 그래도 급등하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업종별로 약간씩 좀 다르게 나오고 있죠. 그렇다면 오늘 좀 많이 오르고 있는 업종, 그리고 또 그 종목 쪽으로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화에 대한 질문이 올라와 있거든요. 네. 한화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예전에 많이 해주셨어요. 그렇죠. 예, 네. 추천도 한번 드렸었고요. 네, 그렇죠. 지금 들어온 가격대가 45,050원이고 비중이 20%입니다. 한화
오늘 뭐 2.3% 급등하고 있는데 최근에 악재가 하나 있긴 있었어요. 그렇죠. 이제 비자금 관련해서 이제 뭐 수사에 착수한다는 뭐 네.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사실 그날 주가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3에서 4% 정도 이제 하락을 하면서 이틀 연속 조정을 받았죠. 따라서 주가에는 이미 좀 반영이 됐다라고 판단이 되고 일단 뭐 수급적인 측면을 보면은 바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수급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수급창에서 투신권이 계속해서 매수를 해주고 있고 보험 그리고 증권 그리고 이제 국가 및 기타에서도 계속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네. 최근에 이틀 동안에 이제 9월 지난 이번 주초죠. 주초에 이제 그 비자금 관련해서 좀 매도가 일부 나오는 부분이 있었지만은 그런 부분이 이미 주가에 좀 반영이 됐다고 판단이 되고요. 일단 상승 추세는 계속해서 좀 유지되고 있다. 매수하신 가격이 45,050원의 비중 20%면은 일단은 결과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보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보유요. 예. 차트를 한번 계속 보시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하락했던 구간에서 하락 추세를 허물면서 상승 추세로 돌아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이 역시나 뭐 거래량이겠죠. 거래량이 터져주는 그런 모습. 이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좀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제가 이 검은색과 오렌지색 그리고 초록색으로 표시해 놓은 거는 검은색은 이제 기관 그리고 오렌지색은 외국인 그리고 초록색은 이제 기금 공제에서 매수가 들어와주는 모습을 이제 간단하게 보실 수 있도록 표시를 해놨는데 최근에는 수급 상황 모두 세 주체 모두 상당히 좀 좋은 흐름입니다. 따라서 상승 추세는 여전히 유효하다. 일시적으로 비자금 관련해서 좀 주가가 좀 하락하긴 했지만은 계속해서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보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를 좀 제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좀 지금 토픽으로 좀 보고 있는데 목표가는 저 개인적으로 5만 원 정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서 매매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 수준을 어느 수준으로 보면 되고 그리고 네. 또 이게 좋은 종목이긴 하지만 분명 많이 떨어지면은 손절할 수 있는 기회도 분명 가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 선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45,000원에서 매수를 하셨으면 추세선 하단에서 매수를 하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추세선 하단에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목표가 왜 5만 원을 말씀드렸냐면 사실 이제 연초에 52,000원대까지 이제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었습니다. 네. 하지만은 그 이후에 계속해서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32,000원대까지 40% 정도 이제 하락을 보였는데 그때까지는 충분히 좀 상승을 해줄 수 있다. 지금 현재 거래량이 그때 당시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락했었을 때 거래량보다 현재 거래량이 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러네요. 정고점 부근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일단 1차적으로 5만 원 정도를 보고 있고요. 이후에도 계속해서 거래량이 유지가 되면서 수급 상황이 꺾이지만 않는다면 그 이상 정고점 돌파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추세선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원치 않은 매물 소화도 악재를 통해서 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네, 네. 단기적인 매물 소화는 충분히 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화에 대한 아주 좋은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자동차 업종에 대한 말씀도 한번 들으면서 기아차에 대한 진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차 따로 매수 가격과 비중을 써주시지는 않았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신고가 행진을 달리고 있거든요. 그렇죠. 과연 기아차 매도 시점은 어느 수준으로 보는 게 좋을지 그에 네. 대한 궁금증을 남겨주셨어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자동차 업종,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에서 계속해서 러브콜을 보내주고 있고, 기아차도 최근에 마찬가지로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오늘 보니까는 소폭 좀 이렇게 매도를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그런 매도량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일단 거래량이 상당히 좀 줄었고요, 어제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추세는 계속해서 좀 상승한다라고 판단이 되고, 수급적인 측면보다는 차트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박스권으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박스권 이제 3번의 바닥을 찍은 이후에 주가가 상승을 해주면서 박스권 상단을 돌파를 했습니다. 오늘 고점을 갱신을 했죠. 고점을 찍으면서 34,000원대 돌파를 했습니다. 이런 추세선이 상당히 좀 유지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네. 이유는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최근에 이제 기금 쪽에서 계속해서 좀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고, 기관과 외국인들 계속해서 쌍끌이 매수에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 따라서 계속해서 추세는 좀 유지될 것이다. 좀 박스권 상단이 이제는 지지선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33,600원, 33,700원 정도 부근을 지지선으로 삼으시고, 이제 손절 라인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매도하시는 시점을 물어보셨는데, 매도하는 시점은 사실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산정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일단 수급적인 측면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한 일단 보유를 하시기 바라겠고요. 전 거래량을 좀 뛰어넘는 주봉상으로 한번 볼까요? 네. 주봉상으로 봤을 때 현재 전 거래량,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최근에는 거래량이 크진 않은데, 이 거래량을 뛰어넘는 음봉이 출현을 해야만 추세가 좀 꺾이는 신호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일단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좀 보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또 문자가 하나 더 들어왔어요. 기아차 관련해서 32,600
50원에 20%를 보유하고 계신다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네. 비중 자체 뭐 이분 20%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네, 일단 뭐 비중 적당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뭐 네. 크게 늘리지만 않으신다면은 계속해서 좀 들고 가시는 전략. 그리고 최근에 이제 철강주 쪽에 한번 좀 시세를 줬다가 물론 조정을 이틀간 받았습니다만 다시 네. 한번 시세가 나고 있는 현대제철의 또 이제 최대 주주가 아니겠습니까? 또 네. 기아차에서 좀 많은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같이 좀 어우러진다면은 계속해서도 기아차에는 좀 긍정적인 신호가 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최근 기아차에 대해서 문의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상담을 해드렸는데 오늘 다시 한번 설명을 추가로 더 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조선 쪽도 한번 살펴보죠. STX 조선해양에 관련한 질문이 올라와 있습니다. 13,500원에 매수를 하셨고 20% 아니군요. 30% 보유하고 계시다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조선주 오늘 흐름은 좋습니다. 일단. 네. 네. 지금 예전에도 한번 조선주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텐데,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 수주 목표액의 한 절반 정도를 상반기 때 이미 달성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머지 절반 정도를 이제 하반기 때 달성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오히려 좀, 글로벌 경기가 좀 살아난다 그러면은 4분기 들어서 수주가 확실하게 좀 늘어나면서 주가에도 좀 상승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수급적인 상황을 한번 먼저 살펴볼까요?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은 투신권에서는 이제 꾸준하게 좀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매도하는 날짜가 좀 일부 있긴 하지만은 매도폭이 좀 크지 않고요. 하지만 지금 이제 문제는 역시나 그 기금 쪽에서는 매도를 해주고 있고 국가 쪽에서 이제 매도를 해주고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주가가 상승 탄력을 크게 받기는 좀 어렵다. 자, 이런 부분 차트에 나타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4월 달에 올 들어서 고점을 찍은 이후에 계속해서 좀 하락하는 추세 보이다가 바닥 형성 이후에 다시 한번 추세가 이제 상승 반전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하지만은 하락할 때보다 상승하는 흐름에서 역시나 좀 어느 정도 매도 물량이 있기 때문에 소화하면서 올라가느라고 좀 탄력은 좀 둔화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은 지금 60일 이평선에서 강한 지지를 좀 받고 있고요. 따라서 이 60일 이평선을 손절 라인으로 좀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0일 이평선이라면 대략적인 가격으로 말씀드리자면은 한 12,700원에서 800원 사이 요 정도 수준을 이탈하지 않는 이상은 일단은 보유를 하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크게 손절하고 나갈 타이밍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매수하신 가격이 13,500원이면 현재가가 13,150원 충분히 기다려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일단은 박스권 상승 추세 상단으로 판단이 되는 한 15,000원에서 16,000원 사이 정도가 아마 1차적인 차익 실현 목표 구간이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STX 조선해양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막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좀 급하게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조이맥스에 대해서 질문이 올라왔네요. 조이맥스 17,0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는데 비중을 따로 써주시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주가는 14,250원. 차트를 보니까 최근의 상승세가 상당히 무섭거든요. 그렇다면 매수하신 지도 꽤 된 것 같아요, 이분. 네, 17,000원이면은 하락하는 구간에서 계속해서 좀 마음고생을 하셨다가 최근에 조금 기대를 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이실 텐데요. 네. 자, 차트를 한번 바로 볼까요?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 최근에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좀 반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바닥권을 좀 탈출하는 그런 모습. 근데 이제 수급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팔았습니다. 네. 상승이 나오면서 외국인들이 팔았고요. 자, 이런 부분도 수급창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외국인들 역시나 팔았네요. 계속해서 한 일주일 이상 계속해서 좀 팔고 있고, 자, 이제 특징적인 부분이 있죠. 국가랑 기타에서 그 물량을 충분히 소화를 해줬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이 매물 처리한 부분을 국가 기타에서, 국가 기타라면은 이제 정부의 부처일 수도 있고 일반 기업들일 수도 있고요. 자, 이런 주체들이 이제 국가 기타라고 하는데 이런 주체들 쪽에서 매수가 들어와 줬습니다. 물량을 충분히 받아줬고 오히려 추가적인 매수를 해주면서 주가는 반등을 해주는 모습.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기에는 추가적으로 좀 상승할 수 있는 탄력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17,000원이면은 아직까지도 조금 더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17,000원 부근까지 상승하는지 100% 확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상승 추세는 계속해서 유효하다. 국가 기금 쪽에서
국가와 기타 쪽에서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와 준다 그러면은 17,000원 부근까지도 상승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사실 지금 재무제표도 살펴보고 한번 뜯어보고 싶지만은 일단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단 기술적으로 한번 짚어드렸고요. 전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해서 좀 보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 전 저점 이탈까지는 상당히 좀 손실이 크실 텐데, 일단 빠르게 자르고 나가기 위해서는 21선 부근인 한 13,250원, 13,250원 정도를 최근에 단기간 손절 라인으로 한번 삼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아 지질에 대한 질문이 올라와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GTX죠. 이 철도 관련주들이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쪽으로 문의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 어제죠. 이 원상필연구원이 동아 지질을 또 강력히 이야기를 하는 그런 모습도 저희 네. 프로그램에서 나왔는데, 동아 지질 일단은 오늘 1.2% 내리고 있거든요. 네. 내리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도 좀 높습니다. 16,6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 30%를 보유하고 계시는데, 최근 추세는 분명 좋았는데 오늘 약간 무너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추세가 좀 뒤틀리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가 들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이거 단순하게 조정이라고 보는 게 나을까요? 자, 한번 차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원상필 연구원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저희 회사에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철도 관련해가지고 동아지질, 대ITI 그리고 포스코 ICT 세 종목을 타픽으로 해서 앞으로 이제 브라질 국철 사업이라든가 우리나라의 KTX2 이제 사업 관련해서 이제 동아지질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이제 터널을 뚫는 그런 회사인데요. 네. 동아지질 차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좀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일단 박스권 흐름을 계속해서 좀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박스권 흐름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하나 특징적인 게 이제 거래량이 살짝 큰 폭으로 좀 터졌죠. 그래서 일단은 바닥권을 형성을 한 이후에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좀 급등을 하고 있는데, 매수하신 가격이 16,600원이면은 아마 어제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라는 판단이 드는데요. 네. 자,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어제의 긴 윗꼬리를 달면서 큰 양봉 캔들을 만들었습니다. 이 안에서 음봉이 움직인다 그러면은 일단 어제 시초가가 얼마죠? 어제 시초가가 15,000원입니다. 네. 어제 시초가를 깨지 않는 이상 음봉이 형성된다면은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이 나오거나 내지는 이제 매물을 한번 소화하는 작업으로 그렇게 필요성을 느껴서 만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지금 현재 추세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최근에 큰 폭으로 좀 늘었다는 부분이 상당히 좀 특징적인 부분이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바라봤을 때는 일단 KTX2 사업이라든가 브라질 국철 사업 관련해서 계속해서 좀 좋은 레포트들이 좀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는 일단 양봉 캔들 깨지 않는 음봉이 나올 경우에는 계속해서 보유 의견 드리겠고, 손절가 15,000원, 그리고 목표가는 어제의 고점이었죠. 17,000원 이상 갔을 때 한번 차익 실현을 해보시는 것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로 15,000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따라 종목이 많이 겹치네요. 동아지질 관련해서 문자가 하나 더 왔습니다. 2744님께서 올려주셨는데, 조금 전에 저희가 상담을 했던 것보다 더 위에서 사셨어요. 16,850원에 사셨는데, 네. 제가 왜 또 말씀을 드렸냐면요. 비중이 90%입니다. 아하. 상당히 높은데 네. 이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좀 비중 줄이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저는. 네, 지금 제가 오늘 음봉이 양봉 캔들 안에서 놀 경우에는 계속해서 좀 보유하라고 말씀드렸는데,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은 한 3음봉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을 주는 경우가, 일단 눌림목 이후에 반등을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 오늘 같은 음봉에서는 사실 내일이나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도 음봉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이런 부분은 단기적인 그런 흐름이고요. 일단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박스권 상단을 좀 돌파하지 않을까, 의미 있는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그럴 확률이 좀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전고점 부근인 16,800원의 비중이 90%시면은 일단 전고점 부근에서 비중을 좀 줄이는 전략, 한 절반 정도 줄여서 한 45% 정도로 한번 줄여서 추가적인 상승분에 대해서 차익 실현하시고, 일단은 리스크를 좀 줄인다는 차원에서 비중을 먼저 좀 축소하는 그런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 대리님께서 말을 너무 잘하시니까 문자가 지금 폭주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관련해서 질문을 네. 주셨는데 꼭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저점 논란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IT 네. 전반적으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하이닉스 매수하신 분은 23,000원에 50%를 매수하셨다고 합니다. 애태우고 있다고, 정말 걱정이 크다고 이렇게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하이닉스 돌파구가 네. 있을까요? 자, 일단 하이닉스 한번 살펴보기 전에 그 수급적인 측면, 최근에 이제 그 전기전자 업종 쪽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쌍끌이 매도가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나오고 있는데 상당히 지금 공포 국면에 접어들었죠.
어떻게 보면은 신규로 매수하시려고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죠. 하지만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마음고생을 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급창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최근에 투신, 그리고 뭐 보험, 뭐 여타 할 거 없이 계속해서 좀 매도를 해주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 기관 뭐 쌍끌이 매도 나와주면서 2만원 선까지 붕괴하려는 그런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보시기 전에 자,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살짝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텐데, 자, 반도체 지수의 지표가 될 수 있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게 되면은, 상승 추세를 이어가던 부분들이 최근에는 그 추세를 꺾고 지금 하락 이탈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자, 이것과 지금 하이닉스 차트 한번 비교해 볼 텐데, 하이닉스 차트 아마 비슷하게 나올 겁니다. 비슷하죠? 그렇네요. 그렇죠. 상승 추세 이어가다가 최근에는 다시 하락 국면으로 접어드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자, 이런 하락 국면,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지금 하락 국면에서는 일단 추가적으로 하락보다는 일단은 저점 구간을 확인하는 그런 작업이 좀 필요할 거고, 그런 부분들이 좀 일어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자,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저점 구간 2만 원에 바짝 다가선 부분에서는 오히려 신규 매수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매수를 한번 고려해 볼 만한 타이밍이라고 판단이 되고, 지금 현재 올라오신 분이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23,000원이에요. 23,000원이면은 일단 단기적으로 충분히 23,000원까지는 반등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일단 업황 자체는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좀 더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경기 선행지수를 판단을 했을 때 미국 경기 선행지수라던가 지금 중국의 경기 선행지수, 그리고 우리나라 경기 선행지수가 이제 4분기 들어서 좀 더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조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필라델피아, 사실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DDR3 관련해서 이제 PC의 매출이 늘어날 경우에는 이제 호조를 보일 수 있는 종목인데요. 네. 사실 4분기 때 PC 수요가 좀 증가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4분기 뭐 한 달밖에 더 남았겠습니까? 일단 하락 추세, 매물 소화 충분히 거쳤다고 판단이 되고요. 일단은 좀 보유하시는 의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손절 라인은 이미 좀 지났다고 판단이 되고, 지금 손절하면 상당히 아깝죠. 2만 원에서 네. 반등시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네. 일단은 보유 의견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중도 그대로 가져가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일단 네. 뭐 비중을 터는 거는 2만 원이 하락 이탈한다면 일단은 빠져나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마음은 아프겠지만 2만 원 하락 이탈하면은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만 원 지지가 확인된다면은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단일 가격 호가 접수가 시작이 됐습니다. 동시효과로 넘어갔고요. 저희가 이번에는 관심 종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그런 종목을 추천 종목으로 들고 오셨어요. 삼성전기. 네. 네, 어떤 측면에서 이 종목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방금 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자,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시장에서 이제 특히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 이제 공매도 물량이 상당히 많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 뭐 쇼커버링이 들어와서 이제 그 대차를 이제 갚아줘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공포에 사로잡혔을 때 오히려 주식을 매수하는 그런 전략으로 한 번은 좀 역발상적인 차원에서 한번 갖고 나와봤는데, 아마 전 증권사 통틀어서 아니면은 방송사 통틀어서 아마 삼성전기 추천하시는 분 아마 지금 없을 겁니다. 네. 뭐 저도 이제 이 종목을 들고 나오면서 좀 리스크는 크겠지만, 일단 지금 전 고점 대비해서는 뭐 한 40% 정도, 35% 정도 지금 하락해 있는 그런 상태에서 한번 매수를 해보자. 많이 싸졌을 때 매수를 해야지 언제 하겠느냐. 이런 발상에서 한번 갖고 나와봤는데, 자, 수급적인 측면, 뭐 말 안 해도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최근에는 외국인들 상당히 많이 팔았고요. 계속해서 팔았죠. 기관도 계속해서 좀 매도를 해줬고, 개인들만 그런 매물을 받았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보실까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제가 그 작년 겨울에 추천 한번 삼성전기를 드렸을 때 이 박스권 구간 탈피하는 부분에서 한번 드렸었는데요. 네. 자, 이때 추천을 드렸었는데 아마 이때까지는 충분히 매물 소화를 거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박스권 상단이었던 11만원 부근, 11만원 부근을 지지 라인으로 해서 한번 매수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지금 저는 이제 매수 가격은 11만 5천 원으로 들고 나왔습니다만, 일단 차트상으로 봤을 때 하루 이틀 더 눌릴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11만 5천에서 11만 원 부분까지 일단 매수를 해보시고, 그리고 10만 원 짧게 보겠습니다. 10만 원이 깨지게 되면 이제 손절가로 잡으시기 바라겠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지금 121선 돌파하는 단기적으로 좀 어렵다는 판단에서 121선 저항 구간인 13만 원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단은 뭐
LED 이제 수익성 악화인데요. 네. 삼성전자 LED TV 시장 점유율이 이제 후발주자들한테 조금씩 잠식을 당하면서 점유율이 약간 떨어졌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삼성전기에 대해서 실적 악화 우려까지 좀 오인돼서 주가가 좀 과매도 국면에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지금 뭐 사실 LED TV는 전체 TV 시장의 점유율이 30% 정도 수준에서 지금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4분기 때 업황이 개선이 된다 그러면은 충분히 삼성전기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지금 현재는 LED 시장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관점을 좀 갖고 있는데 PC 시장 쪽에서도 이제 좀 전에도 하이닉스 설명해서 말씀드렸지만 4분기 때 이제 매출 증가 기대를 할 수가 있겠고요. 지금 현재는 지금 LED TV 판매량이 예상치가 이제 올해 전체 세계에서 이제 4천만 대 정도 됐습니다. 하지만 상반기 때 한 1,000만 대 정도가 이제 매출이 일어났는데 네. 그럼 나머지 3천만 대 아무리 예상치를 밑돈다고 하더라도 상반기 수준에 충분히 매출은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돼서 지금 현재 과매도 국면에 있는 삼성전기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동양종금증권 신촌지점의 최희승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참 길게 장이 느껴집니다. 변화도 상당히 있었고요. 현재는 코스피가 0.2% 오르고 있습니다. 1783선을 걸으면서 동조가를 맞이했고요. 수급을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외국인이 선물 시장에서 매수로 전환이 됐습니다. 지금 현물 시장에서는 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기관과 함께 매도를 하고 있죠. 개인이 외롭게 시장을 떠받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종합적인 장 상황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